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소를 술술 풀어보는 송옥근의 혼술 8월 14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8일이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서가 발견됐지만은 그 유서는 어떤 심신이 좀 괴롭다 이 정도였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밝히지를 않았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그 다음 날짜 1면 톱과 3면에 완전히 그 국장의 극단적 선택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디올 파우치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때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실정법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무 처리를 하지 않고 무혐의 비슷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한겨레가 그렇게 보도를 했죠. 자, 한겨레 기사 내용을 제목을 보시면은 양심 반해 괴롭다. 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숨져. 자, 이렇게 보면은 김건희 명품백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양심에 반해서 괴로워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저도 그때 이 내용을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한 사람의 운명을 달리한 데 대해서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을 붙이고 거기까지 제가 또 이러쿵저러쿵 해석하기도 참 민망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자, 그런데 한겨레를 비롯해서 좌파 매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마치 김건희 여사 조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몰아갖고 민주당도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 한겨레 기사가 아주 교묘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자, 김건희 명품. 그는 지난 6월에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서 조사 책임자로서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다 익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익위의 김 국장은 권익위의 청렴 부패 채용 비리 관련 조사 업무의 실무 담당자로 또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그리고 또 하나 슬쩍 걸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자,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제 이재명 쏙 빼고 김건희만 이야기합니다. 그는 최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던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리고 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괴롭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김건희 여사 사건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 그런데 한겨레도 썼다시피 이 김 국장은 극단적 선택을 한 국장은 이재명 특혜 헬기 이송 이 제소 문제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헬기 특혜 그때 부산에서 피습당하고 나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을 하면서 병원을 옮기면서 헬기 타고 왔죠. 소방 헬기 타고 119 구급 헬기 타고 그것도 권익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 같은 국장이 김모 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무혐의를 해서 종결을 해버렸습니다. 이재명 특혜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했던 것이 제가 그때 전해 들었는데 이야했던 것이 이재명은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담당 공무원들 소방청이나 그 서울대 병원 쪽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관련 기관에 요청을 했죠. 이재명에게는 완전히 면죄부를 줬습니다. 자, 김건희, 이재명 두 사건 다 당사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도 걸지 않고 무혐의시켰죠. 의혹이 있는 건 둘 다 마찬가지인데 그 둘 다 의혹이 있음에도 다 무혐의했습니다. 그 이제 김건희 건은 이 김영란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건은
뭐 특혜 받은 것 같지 않다. 이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를 비롯한 좌파 매체는 이재명 것은 싹 빼고 양심반에 괴롭다. 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순저. 자, 이걸 이재명 것도 했으니까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죠. 양심반에 괴롭다. 이재명 닥터 헬기 특혜 조사 권익위 국장 순저. 이렇게도 제목을 달 수 있는 것이죠. 양심반에 괴롭다고 했으면. 그런데 이재명 건 쏙 빼고 김건희 것만 넣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루려고 하다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막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막 달려붙는 이 행태에 가담하기 싫어서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것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층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 법사위 검사청문회가 있었죠. 뭐냐면은 검사 4명을 탄핵을 발의를 했는데 이제 정청래가 또 법사위원장으로 앉아가지고 4명의 검사를 한 명씩 부르겠다. 그래서 오늘 김영철 검사를 출석시켜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청문회를 진행을 했죠. 정청래가. 그런데 정인을 20명을 채택을 했는데 19명이 안 나갔습니다. 그 19명 중에는 김영철 검사 본인도 있고 김건희 여사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막 불렀는데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라고 해서 안 나갔죠. 단 1명 나갔습니다. 좌파 검사로 유명한 임은정 혼자 나갔는데 이 혼자 나간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물론 국민의힘도 참석을 했지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현희가 법사위원입니다. 전현희 국회의원이죠 지금.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죠. 조금 전에 그 국민권익위원장 이 반부배국장 직무대행이 사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출신입니다. 전현희가 갑자기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해서 살인자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요?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전현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그 간부 사망을 언급하면서 이 해당 간부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사안을 했다. 이렇게 그것을 또 한겨레처럼 그것만 딱 끄집어내서 이재명 것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권익위 수뇌부가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을 억울하게 희생시켰다. 덮기 위해서. 이 명품백 수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국민권익위 수뇌부가 자기는 이제 나왔고 그 이제 위원장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수뇌부가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을 억울하게 희생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반발을 했죠. 반발을 하니 이 전현희가 그 장면을 보시면 완전히 독이 오른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와 여사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 국장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 김건희는 살인자. 김건희는 살인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과 김건희는 권익위 국장에게 속고 대자하라. 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재명과도 연관이 있고 하는 그 권익위 국장의 이 극단적 선택을 가지고 완전히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단정을 하고 거기다 살인자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자, 이게 국회에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전현희를 제소를 했고 제명 촉구 결의안 108명 전원 서명을 해서 국회 의안가에 제출을 했고 전현희는 권익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고위 간부 사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이런 성명들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살인자 이야기까지 들었으니까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침말을 쏟아낸 것은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다. 자, 또 정혜전 대변인입니다. 대통령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공직사회를 압박해서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민주당로 계속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개변이고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적 압박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공직사회가 호소하고 있다. 지금 검사 탄핵을 비롯해서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면은 무조건 특검하고 탄핵을 하고 공직사회를 흔들어 놓고 압박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대통령 후보를 살인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현희가 왜 이런 극언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일단 본인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면서 아주 평판이 안 좋았죠. 일방적으로 한쪽에 몰아붙여서 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문재인 쪽 편만 든다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전현희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자기가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너무 우파 쪽에서 편을 들어준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그건까지 했는데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현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일단은 개딸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의 환심을 살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원래 이 전현희는 문재인 때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했으니까 친문이죠. 친문. 그런데 공천 받으려고 친명 이재명 쪽에 전향을 했습니다. 변신을 한 거죠. 친명으로. 그래서 서울의 중성동갑에 공천을 받아서 국민의힘 윤희숙에게 이겨서 다시 국회의원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했죠. 그런데 본인의 처지가 어떠냐 하면은 친명이었다가 이제 전향을 했으니까 개딸들이 환영을 안 하죠. 그러니까 8명 중에서 순회 경선 하는데 지금 6등 하고 있습니다. 6등. 5등까지 뽑죠. 5등까지 뽑는데 6등 하고 있습니다. 5등이 누구냐? 이현주. 이현주도 이재명 쪽에 또 변신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딸들이 이 선택을 안 해주니까는 그 6등부터 떨어졌는데 이현주는 5등, 전현희는 6등. 그런데 그 차이가 불과 0.02%. 그러니까 전현희는 개딸이 조그만 한심을 사서 개딸이 조금만 밀어주면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죠. 그리고 지금 17개 순회 경선 중에서 서울, 제일 큰 서울이 남아있고 또 권리당원 ARS 투표도 남아있고 대의원 투표도 남아있고 아직 뭐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되는 것도 남아있죠. 그러니 개딸의 환심을 사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개딸이 제일 좋아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공격 그리고 자극적인 그것을 섞어서 하는 공격 그걸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서 특거리로 최고위원회 당선되기 위해서 김건희 살인자 이런 그건까지 내뱉은 겁니다. 자, 이런 그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전현희 당선될까요? 개딸들이 김건희 살인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선시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의 민주당의 민낯이죠. 자, 이재명 10월에 1심 판결을 나고 민주당이 변하기 시작을 하면은, 내부가 변하기 시작을 하면은 전현희 같은 사람은 또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겠죠. 자, 오늘 이 국회에서 나온 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당선되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로 몰아가는 이것이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 국회 모습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